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김입니다. 난 내 뿌리를 증오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불편했고 내 피부색과 눈동자가 증거하는 유산을 외면했어요. 그 오만한 무지가 제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죠. 커리어와 가족, 심지어 내 정체성까지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작은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던 순간 무너진 것은 제 영혼의 벽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침묵에 휩싸였고 시청률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바꾼 그 순간, 그 여정의 시작은 제가 방송국에서 들은 단 한마디였어요. 소피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뉴욕의 유력 방송사에서 탐사보도 기자로 15년. 상을 휩쓸던 저는 최근 연속된 실패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어릴 때 입양되어 한국에 대한 기억은커녕 관심조차 없었죠. 제 사전에 고향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이라는 단어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제가 경멸했던 그 나라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날은 제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침이었어요. 어제의 방송국 게시판에는 제 발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만 앞서는 감성 국가잖아. 별로 취재할 것도 없을 거야. 한국계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졌고 국장님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죠. 회의실에서 다른 이들은 모두 나가고 국장님만이 남았습니다. 소피아, 솔직히 말하지. 내 기획들이 식상해졌어.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동아시아 시민의식 비교 루포를 해보는 건 어떻겠나? 중국, 일본, 한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아시아? 그것도 한국까지.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취재감이 있겠지만 한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부속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면 잡아야 했죠. 알겠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기획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동료 제임스에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저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한국은 감정만 앞서는 감성 국가잖아. 별로 취재할 것도 없을 거야. 제임스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 의해 녹음되어 방송국 게시판에 유출되었습니다. 한국계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졌어요. 이메일함은 항해 메일로 넘쳐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이름이 화제에 올랐죠. 국장님은 다시 저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소피아, 계획을 바꿔. 한국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 내 이미지 회복의 마지막 기회다.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필 가장 취재하기 싫은 나라부터 시작해야 한다니. 방송국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서 확실히 보여주겠어.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와 제 딸 리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딸과 함께하는 취재.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모녀가 함께하는 모습에 더 호감을 느낄 테고 그러면 제 이미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순전히 계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 딸 리나를 데려가기로 한 것은 순전히 계산 때문이었어요. 초등학생 딸과 함께하는 취재라면 시청자들의 호감도도 올라갈 테니까요. 리나는 한국 여행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저는 그저 직업적인 의무감만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과시용 시설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짐을 찾다가 캐리어가 넘어져 물건들이 쏟아졌을 때 몇몇 한국 아이들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에 감탄했어요. 엄마, 저 아이들 정말 친절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지나칠 텐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기 좋아하는 쇼맨십이 강해. 진심으로 도와주는 건지 의심스럽네. 리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 택시기사님은 능숙한 영어로 관광 명소를 추천해 주셨고 호텔 직원들은 세심하게 리나를 배려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외국인인 우리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죠. 리나는 모든 것에 감동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요. 뉴욕보다 훨씬 친절해요. 하지만 저는 이건 다 외국인을 상대할 때만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첫 촬영은 서울 시내 번화가에서 진행되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나가 물었어요. 엄마, 왜 한국 사람들이 싫어요? 다들 친절한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어쩌면 입양되어 미국으로 떠났을 때의 상처가 남아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대답했어요. 엄마는 기자야.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돼. 더 깊이 파고들어야 진실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나쁜 걸까? 아니면 내가 편견에 사로잡힌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취재지는 도쿄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는 한국과 달랐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딱딱했죠. 우리는 동경의 번화가에서 같은 실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분장을 한 배우가 넘어지는 모습을 촬영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아이들은 철저히 무관심했어요. 그저 자기 갈 길을 가며 넘어진 노인을 지나쳤고 심지어 한 아이는 노인을 밀치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리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 다쳤을 텐데.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도 취재의 일부야. 객관적으로 보자. 카메라맨 마이크에게 각도를 바꾸라고 지시하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그날 오후 도쿄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에서는 개인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리나와 저녁을 먹으며 리나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더 친절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리나, 이건 여행이 아니라 엄마의 일이야. 일본에서도 할 일이 남아있어. 리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크게 다퉜어요. 리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거야, 리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이건 엄마의 일이야. 내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리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순간에도 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리나가 잠든 모습을 보며 문득 제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의 감정보다 이를 우선시한 저 자신이 잠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은 더 심각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복잡한 출입국 절차, 늦게 도착한 가이드, 그리고 촬영 허가조차 지연되는 상황까지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무관심은 도쿄보다 더했어요. 이곳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지만 노인을 돕기는커녕 비웃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한 거리에서는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제스처를 취하는 10대들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리나는 호텔방에만 있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죠. 여기 무서워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는 리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취재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촬영 분량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에게서 온 메시지는 더 큰 부담을 주었어요. 소재가 부족해 보인다. 더 강한 내용이 필요해. 그날 밤 리나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 가면 안 돼요? 저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그 나라가 뭐가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 사람들의 따뜻함, 아이들의 순수한 배려. 정말로 그것이 가식이었을까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문이 일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중국인 노부부를 돕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번역 앱을 사용해 노부부가 가야 할 곳을 찾아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 문화는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발현되는 것 같았어요. 방송국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한국 재촬영이 필요하다고요. 이번에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폐기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에 돌아온 우리는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다시 실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분장 배우가 횡단보도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무관심한 반응이 나온다면 내 가설이 맞는 거야.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한 초등학생이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같이 건너요. 그 순간 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카메라맨 마이크가 속삭였어요. 소피아, 이거 좋은 장면인데? 계속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배우가 일부러 넘어졌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모여들어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한 아이는 직접 119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도착할 때까지 노인 곁을 지켰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네요.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도쿄나 베이징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저는 말없이 카메라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는 노인을 돕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목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었죠.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이들 정말 착해요. 우리가 본 나라 중에 여기가 제일 좋아요. 저는 리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것 같네. 그날 오후 우리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학교에서 배려와 나눔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이 매주 지역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식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르치려 해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작고 시끄럽고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학교 선생님, 지나가던 공무원, 그리고 아이들까지 인터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배려를 배우는 나라였어요. 학교에서는 배려와 나눔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터뷰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 소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건 기본이에요. 엄마, 아빠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말했죠. 다른 소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이 나라의 정체성을 전혀 몰랐고 무시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안에 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촬영 영상을 리뷰하는 동안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입양되어 미국으로 떠났을 때의 상처가 저를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리나가 제 옆에 앉아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미안해. 리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딸이 저보다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시장, 공원, 지하철. 어디서나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친절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녹아있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서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가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7장. 딸이 먼저 자라난 순간 가장 놀라운 변화는 리나에게서 나타났어요. 리나는 한국 아이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리나를 통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른다움을 배우게 되었어요. 어른다움이란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라는 것을요. 나는 이토록 따뜻한 나라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하루는 리나가 한국 친구들과 놀다가 작은
작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는 리나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르치려고 애썼던 가치들을 리나는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녁에 리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도와드렸더구나. 어떤 기분이었어? 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고맙다고 내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리나야,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를요. 성공과 결과만 쫓다 보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 배려,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마지막 촬영을 마치며 저는 다큐멘터리의 타이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나라, 큰 마음 한국이라고요. 국장님에게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편견에 불과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아,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는구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감정을 숨기고 차갑게 일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다큐멘터리는 방영 즉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 교육문화, 배려, 정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특히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배려심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소피아, 내 다큐멘터리가 우리 방송국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 축하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공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 딸 리나 덕분이죠.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저는 주머니에서 특파원 신청서를 꺼내 국장님께 건넸습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국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지만 환영한다. 내 시선으로 본 한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구나.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리나에게 특파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나는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정말요? 우리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아요. 저는 리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리나야, 엄마가 오늘은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먼저 이 나라의 따뜻함을 알아봤구나. 엄마보다 더 현명했어. 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욕했던 그 나라는 사실 제 영혼의 고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따뜻함이 제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외곽의 한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과거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 부모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양되기 전의 이야기들. 직원분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소피아 씨가 미국으로 떠날 때 생모가 남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아 드릴 수 없었네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내 소중한 딸아,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나라로 돌아와 내 뿌리를 찾게 될 거라 믿는다. 우리나라의 따뜻함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내 안에도 흐르고 있단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냉정한 기자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엄마로 말이에요. 한국이란 나라, 제가 무심코 모욕했던 그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나와 함께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갈 겁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곧 저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이번에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